이야기 스라스라 가스라님 이야기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흉가 얘기를 할 거예요. 아스라님 하면 또 흉가 이야기긴 하지. 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어제는 되게 얼떨결에 간 흉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떨결 흉가였죠. 예. 네. 근데 이번에는 각 잡고 간 흉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각 잡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히릿입니다. 렛츠 기릿! 어제 이야기를 안 들으셨던 분도 뭐 듣는데 상관없지만 이게 앞에 사전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어제 이야기에서 친구 3명이랑 저까지 4명이서 흉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흉가에 약간 좀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곳을 갔다 온 이후로 뭔가 본인들이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흉가를 갔다 오고 2주 후에 저를 다시 한번 부르는 거예요. 흉가를 간다는 얘기로 부른 게 아니고 한 일주일쯤에 첫 번째 그 파티를 모집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번 주에 미안했다. 기껏 데리고 갔는데 괜히 너만 고생시킨 것 같다. 예. 이번에는 좀 제대로 놀러 가자. 여름도 곧 끝나가는데 우리 제대로 놀러 가자. 이러면서 저한테 놀자는 식으로 파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놀러 가는 거는 저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놀러 가자. 그래 언제 갈 거냐? 이러니까 다음 주에 가재요. 다음 주 일정표를 보니까 마침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은 가자.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 대신. 니들이 분명히 저번 주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쏜다고 하는 거니까 난 정말 몸만 갈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주 오후 3시쯤에 그 친구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를 끌고. 정말 짐만 딱 챙기고 조수석에 이렇게 딱 탔죠. 조수석에 탄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어디 가냐 근데? 근데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일단은 장소는 비밀인데 가면서 얘기를 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차를 출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거 이렇게 보고 대충 밖에 보고 경로 보면은 하도 많이 돌아다니면 어느 정도 여기 가는구나 이게 유추가 좀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딱 보니까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딱 타는 거예요. 애가 머릿속으로 이제 딱 굴렸죠. 여름에 놀 수 있는 서울 양양에 뭐가 있을까? 가평 하나 있고 춘천 뭐 그리고 쭉 가면 속초 뭐 놀 거 생각보다 많네.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딱 하는데 쭉 가다가 설악IC를 그냥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가평은 아니네. 그리고 또 이제 쭉 가더니만 춘천 IC를 또 통과해서 가요. 그래서 춘천도 아니다. 그럼 뭐 속초겠네. 바닷가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춘천 IC를 통과하면서 옆에 있던 친구가 운전하고 있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사실 흉가를 갈 거다. 내가 흉가를 가려고 한다. 저번 주에 갔던 그게 너무 내 뇌리에 꽂혔고 이만큼 색다르고 짜릿한 경험이 없었다. 예. 근데 우리끼리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왠지 우리끼리 가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 그래서 너를 속이고 데리고 온 거다. 라고 이제 진실을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어떡해요. 이미 춘천 IC 지나갔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뭐 니들이 뭐 찾아봤자 얼마나 무서운 곳을 찾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일단 가자. 화 안 낼 테니까. 대신 이제 흉가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날도 있으니까 그 다음날 제대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을 딱 해서 가는데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엄청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어떤 흉가를 찾았을까? 어디를 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홍천 IC에서 딱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갖고 차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곳에서 차를 딱 세우더니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슬아야, 물이 좋아, 산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고민을 엄청 했어요.
동천 IC에서 나와서 갈 수 있는 흉가 중에 얘네들이 찾을 수 있을 법한 흉가가 어디가 있을까? 일단 뭐 질이 밝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홍천에서 나오면 인제 아니면 홍천이거든요. 그 근방으로 갈 수 있는 두 곳이 홍천 딱 하자마자 뭐 많은 분들은 예상을 하시겠지만 물이면은 홍천에 되게 유명한 홍천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제 쪽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홍천강은 제가 가봤었거든요. 딱히 저는 뭐 별일 없이 나왔었고 그래갖고 이왕 갈 거 산보단 그래도 여름인데 물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야 그럼 홍천으로 가자. 어차피 너들 여기서 멈췄으면은 홍천강 아니냐 거기 가자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애들 3명이 갑자기 씩 웃더니만 자 그럼 산으로 간다 이러면서 내비를 찍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네가 가자고 했으면 분명히 재미없을 거라고. 너 홍천강 가봤지 이러는 거예요. 애들도 뭐 하도 저를 겪다 보니까 이제 얼추 짐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산 가라 뭐 가봤자 뭐 어디 가겠냐 이러면서 이제 내비 찍는 주소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찍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딱 선택을 하고 주소를 한 곳 치는데 아는 주소인 거예요. 심지어 이게 아는 이유가 가서 아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신신당부했던 흉가 중 하나인 거예요. 아, 가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알려줬냐면 제가 이제 그쪽 팀에 합류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다녔잖아요. 막 흉가 체험 동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어느 날 감독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몇 곳을 찍어주셨어요. 예. 이곳, 여기는 절대 가지 마라. 가면은 너 혼자든 아니면 뭐 동호회 활동으로 가든 간에 가면은 진짜 큰일 치를 수도 있다. 오. 우리도 여기는 촬영하러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3곳의 장소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너무 신신당부를 했던 장소다 보니까 머릿속에 아예 주소가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혹시나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까지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내비 찍고 있는 걸 보니까 그 근처예요. 그래갖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사람이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든 게 가자마자 기분이 진짜 싸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튀자. 굳이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튀어버리자. 이게 아니면 진짜 언제 가보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주소 찍는 걸 보고 출발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렇게 이제 홍천 IC에서 나와서 인제 쪽으로 쭉 들어가서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한 마을 회관 앞에 차를 딱 대더라고요.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을 싹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풍경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되게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몇 시에 갈 거냐 이러니까 당연히 흉가는 밤에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사전답사도 없이 한번 가봐라. 무서워서 죽을 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밤이 되길 기다리는 동안 이제 민박집을 하나 잡아갖고 거기서 쉬고 있었거든요. 예. 앉아갖고 이렇게 쉬면서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8시쯤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하나둘씩 막 가방을 챙기는 거예요. 가방에 이제 보니까 후레쉬 그리고 이제 종교 용품들 있잖아요. 예. 십자가, 염주 막 진짜 종교의 통합을 이루고 있더라고 애들이. 그러면 열심히 이제 막 챙겨갖고 가방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자 가자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가보자 라고 한 다음에 저도 이제 후레쉬 하나 들고 느긋하게 이제 계획을 앞장 세우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주소를 외우고 있었지 장소를 외우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길을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앞장 세워놓고 뒤에서 후레쉬 비추면서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쭉 따라가는데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의 가로등도 점점 사라지고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는 캄캄한 산속이 된 거예요. 예. 터벅터벅 이제 쫓아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얼마나 남았냐 이러니까 지도상으로는 한 1km 정도 더 걸어가야 된대요.
생각보다 머네. 진짜 산속은 힘든데, 이런 생각.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핸드폰을 꺼내갖고 그쪽 지역을 딱 치니까 군사 지역인 거예요. 거기가. 뭐야, 어떻게? 못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갖고, 잘 됐다. 이거 내가 끌고 갈 이유도 없이, 여기 못 들어간다. 이거 군사 지역인데 함부로 들어가냐. 이러면 되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갖고, 그 경계선 앞에 서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못 간다. 군부대다, 여기. 니들도 군대 다 갔다 와서 알지 않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니들이 더 잘 알지 않냐. 가자. 여기는 우리랑은 인연이 없는 곳이다. 그냥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홍천으로 쏘자.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한다는 말이 야 아니라고. 이거 인터넷에서 여기 갔던 사람들 막 찾아갖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옆길로 새가지고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새길이 있대요. 아니, 뭐 들어갈 수야 있겠지. 뭐 방법이야 있겠죠. 당연히 솔직히 그냥 그 앞에 입구 막고 있는 거 철 그냥 뛰어 넘어서 들어가도 돼요. 예. 방법이야 많죠. 근데 문제는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은 루트가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야 군사 지역이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애들이 계속 야 여기까지 왔는데 오래도 안 걸린다. 우리 진짜 거기서 막 자거나 막 그런 거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실물만 내 눈에 이렇게 담고 싶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죠. 난 니들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근데 니들이 여길 들어가는 순간 나는 112를 누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 부탁이다.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근데 그냥 그 옆 샛길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고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욕을 하면서 야 너무하다.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결국은 이제 그래 돌아가자. 이게 된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도 진짜 안심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지역을 들어간다는 공포보다 저 같은 경우에 그 흉가를 간다는 공포가 더 심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 좋아. 이 흉가는 안 간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던 길이니까 대충 길 봤잖아요. 제가 앞장서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민박집으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저희가 길을 모르니까 그리고 걔네들도 사실 초행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준 대로 후레쉬를 비춰갖고 직진을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저희가 올라오던 길 옆으로 새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걸 보더니만 야 우리 한번 저기 한번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그래 내가 못 가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이해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 한번 가보자. 저 새길 한번 올라가 보자. 뭐 있겠어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진짜 걸은 지 300m도 안 돼서 흉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오? 제 새길로 빠지고 한 300m 걸으니까 앞에 건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빨리 민박집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예. 왜냐면 얘기했잖아요. 500m부터 기분이 정말 안 좋았다고. 네. 그리고 그 흉가가 있던 장소조차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흉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더니만 막 신나하는 거예요. 예. 야 거기 못 갔으니까 여기라도 가라고 우리한테 이제 점 집어줬나 보다. 야 여기 한번 구경하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한번 싹 봤어요. 주변을 제가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려고. 기분은 진짜 안 좋은데 딱히 제 눈에 보이는 건 없어갖고 그래 조금 있다가 좀 느낌이 심해지거나 그러면 빠지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을 불렀죠. 야 내가 감이 되게 좋거든? 내가 느낌이 싸해지면 내려가야 된다. 아니면은 니들이 안 가겠다 그러면 나만이라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아예 경고를 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도 이제 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흉가를 평화롭게 출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애가 이렇게까지 경고를 줄 정도면 뭐가 있나 보다라고 느꼈나 봐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알았다. 꼭 네 말을 듣겠다. 약속을 단단하게 받고 흉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흉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에게. 예. 그냥 어차피 니들 목적은 흉가를 구경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니네들이 뭐 강령술을 할 거냐, 뭐 귀신을 불러볼 거냐, 막 절대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앞장서서 흉가를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눈치를 봤어요. 문 앞에서. 쭉 보니까 딱히 뭐가 가로막는 것 같지도 않고 나타날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어서 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안으로 불렀죠. 불러서 후레쉬로 건물 안에 이렇게 쫙 훑어봤어요. 쫙 훑어보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분명 건물 밖에 있을 때는 기분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싸한 기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을 놓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안 좋은 느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괜찮나 보다. 여기는 생각보다 처음 흉가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놀게 놔두고 저는 이제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가 가정집 건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구들 같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누가 봐도 그 가정집의 구조를 가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쯤이 안방이었겠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고 여기가 아마 부엌이 있었겠구나. 생각보다 되게 넓네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실로 추정되는 위치에 벽에 거울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먼지가 진짜 자욱하게 내려앉아갖고 그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거울이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천천히 거울로 이렇게 다가갔어요. 천천히 거울로 다가가가지고 손으로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흉가 간다고 했을 때 애들한테 목장갑 하나 달라 그랬거든요. 목장갑을 낀 상태니까 목장갑을 낀 상태에서 거울을 이렇게 싹싹싹싹 닦았어요. 다 닦고 나니까 이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컴플렉스가 이제 좀 수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후레쉬를 비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면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거뭇거뭇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거울 보면서 이제 막 이게 아우씨 여기 또 났네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제 구경할 거 다 구경을 했나 봐요. 제 뒤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천천히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발등 소리가. 저벅저벅 걸어오길래 애들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리니까 애들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제 쪽으로. 그래갖고 말을 걸었어요. 야 구경 다 했냐? 이제 내려갈까? 이러니까 애들이 야 여기 뭐 생각보다 별거 없다. 그냥 처음만 무서웠지 돌아다녀 보니까 안 무섭다. 그냥 내려가자 이러면서 이제 제 옆으로 걸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들 걸어오는 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애들 오면은 출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제 옆으로 오더니만 야 너 근데 뭐 하고 있었냐 해가지고 뒤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니 거울 있길래 잠깐 수염 좀 보고 있었다고. 애들이 제 등 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웬 거울? 너 핸드폰으로 봤냐? 이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거울이 없네요. 순간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나 분명 이거 닦아서 이렇게 막 수염도 보고 막 그랬는데 거울이 없네?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든 거죠.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가자. 확신이 섰다. 나 지금 확신이 섰다.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나가자. 이러고 나서 걔네들이랑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또다시 올라올 때 느꼈던 그 안 좋은 느낌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야, 이 상태로 민박집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밤을 샐 순 없잖아요. 가자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저희가 들어가는 그 대문 쪽에서 대문을 이제 나가갖고 오른쪽 편으로 좀 가면은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오른쪽 편으로 걸어갔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홀린 건가? 내가 홀려갖고 지금 내 눈에만 저 오르막길이 보이는 건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려고 니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라고 물어보려고 이를 돌아갔고 야 내가 지금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저기 내리막길이 보이냐 오르막길이 보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야 오르막길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내려왔어. 돌아가려면 올라가야지. 왜 내 기억이랑 다르지?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 분명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나 그거 내려가야지 민박집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애들 말이 맞을까? 내 말이 맞을까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느낌상 홀렸단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홀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1대3이잖아요. 나만 안 홀렸는데 쟤네 셋이 다 홀렸다고? 그것도 이상한데? 예. 나만 홀린 건가? 아니 근데 홀린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막 머릿속에서 고민이 엄청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애들을 멈춰 세웠어요. 애들을 불러놓고 다시 물어봤어요. 야, 확실하게 하자. 니들 여기 올라왔어, 내려왔어? 애들 3명 다, 야, 내려왔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저 길이 맞아.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두 그룹 중 이제 한 그룹은 홀린 게 맞아요. 제가 올렸든 3명이 올렸든 예.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행동 방향성을 정해야 되잖아요. 4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위험 부담을 그냥 뭐 아니면 도로 갈까? 예. 아니면은 나만 따로 움직여 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암만 고민을 해봐도 단체로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할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나 여기서 지금 저 길로 올라갈 거야. 근데 니들은 여기 머물러. 절대 움직이지 말고 무슨 소리가 나도 머물러 있으라고. 예.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여기 있어. 내가 10분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그럼 나는 30분 안에 여기 도착할 거니까 너희들 30분 동안 절대 움직이지 말고 여기만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을 거기에 놔둔 채로 오르막길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는데 한 3분 걸었나? 한 4분 걸었나? 순간적으로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와, 나 지금 어디서 귀신이 나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수많은 흉가를 갔을 때는 예. 귀신이 나오는 방향으로 소름이 끼쳤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공포영화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BGM이 바뀌거나 뭐 일정한 클리셰가 있다거나 그런 장면에서 크게 놀라지 않잖아요. 예. 저는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소름을 먼저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른쪽에 갑자기 소름이 올라오면 아, 그쪽에서 귀신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약간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항상. 그렇지. 한 3분 올라갔는데 순간적으로 와, 망했다. 나 지금 온몸에서 소름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무서워져가지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진짜 오른쪽으로 살짝만 돌려도 눈앞에 누가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걸어가면서 후레쉬 옆에다가 핸드폰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러니까 자세가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나란히를 한 자세랑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그렇게 10분을 혼자 걸어갔어요. 큰 길이 안 나와요. 아, 이거 쟤들이 올린 거다 그럼. 내려가는 게 맞다. 예. 지금 아마 딴 길로 왔기 때문에 큰 길이 안 보이는 거다. 그러면은 내려막길을 찾아야 된다. 아마 귀신이 눈을 가렸거나 그래갖고 우리가 내려막길을 못 보는 걸 거다. 우린 내려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든과 동시에 뒤를 돌았어요. 눈앞에 제가 왔던 그 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길이 보이는데 길만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양옆으로 사람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지고 있어요. 등만 보여요, 사람들이. 굳은 거예요, 거기서. 와, 나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30분 안에 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려가야 돼요, 저는. 근데 그 등만 보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를 걸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서가지고 멍 때리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려가지? 하면서 막 제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쟤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으면은 내가 뒷걸음질로 내려가면 될 텐데 그럼 얼굴은 안 보지 않겠냐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러는데 예.
이게 제가 지금 만약에 뒷걸음질 쳐서 내려가면 걔네들 얼굴 보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맞지.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3분 고민한 결론이 나왔어요. 뛰자. 내가 산에서는 진짜 안 뛰는데 이번엔 뛰어야 될 때다. 오. 그냥 눈 딱 감고 뛰자. 어차피 10분 올라왔으면 3분만 뛰면 도착이다. 하면서 후레쉬를 이제 손에 들고 그 뒷모습으로 쭉 서 있는 그 형체들 중앙을 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예. 막 뛰었거든요. 진짜 옆에 안 보려고 하면서 막 뛰는데 그 느낌 아세요? 형체가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요. 시야각으로 보여요, 그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제가 옆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안 돼요.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으로. 예. 그냥 뛰었어요. 무시하고. 진짜 그냥 뛰었어요. 막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눈앞에 흉가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겠지만 저 그 흉가 건물이 꼭 뭐 기독교 분이시면 거의 교회, 뭐 절 다니시는 분이면 절, 뭐 성당 다니시는 분이면 성당, 막 그런 약간 최후의 안식처 같은 느낌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갖고 겁나게 뛰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전속력으로 뛰었어요. 막 뛰어갖고 거의 한 100m 안팎으로 남은 것 같아요. 빡 가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붕 하고 뜨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자꾸 순간적으로 붕 뜨면서 굴렀거든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딱 구르니까 정신을 차림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었어요. 아프다는 거 생각할 그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뛰어서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 싸한 기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애들이 밖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제가 오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불렀나 봐요. 근데 저는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막 뛰어오다 갑자기 막 한 바퀴를 막 바닥에서 굴르더니 막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놀라갖고 같이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괜찮냐? 너 괜찮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안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위험한 건 피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숨을 한번 툭 쉬고 제 몸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예. 몸 상태를 이렇게 딱 확인해 봤는데 구르면서 산에서 굴러서 그런지 그냥 옷에 막 낙엽부터 시작해가지고 흙 이런 게 막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다행히 막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막 털고 있었어요, 옷을. 하나 둘 이렇게 막 털면서 아, 괜찮다고. 애들한테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 패닉 올까봐. 막 이제 옷을 털면 별일 아니라고 그냥 무서워서 뛰었다고 그냥.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이렇게 막 털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진짜 그때 제가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 안 되는데 뭐에 홀린 듯이 처음 제가 거울을 봤던 쪽으로 걸어가가지고 예.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털고 있었어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털다가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머리도 털어야 되겠다. 근데 안 보이니까 막 묻어있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아, 거울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턴 거예요, 제가. 애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야, 너 벽 보고 뭐해? 이러면서 저의 뒤로 오는 거예요. 예. 그 순간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정면을 봤는데 거울은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없어요. 와. 예. 거울은 분명 있는데 제가 안 보여요. 예. 그렇다고 제 뒤에 있는 친구들도 안 보여요. 아, 망했다. 아, 이거 진짜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용히 고개를 돌린 다음에 애들을 붙잡고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로질러 내려가자. 이거 방법 없다. 예. 길 안 보인다. 내가 볼 때 우리 못 찾는다, 이거 길. 그냥 가로질러 내려가 버리자. 어차피 분명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다 보면은 뭐라도 나온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처음 가려고 했던 그 흉가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가로질러서 내려가서 그 흉가랑 멀어지면은 좀 안전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우리 그냥 가로질러 내려가자. 나는 답이 나온 거예요. 야, 그 주변 자체가 문제네. 네, 주변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상황 설명을 최대한 덜 무섭게 했어요.
귀신 얘기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지금 느낌이 쌓여서 여기서 멀어져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 저 오르막길에 올라갔다 왔지 않냐? 저기는 길이 아니다. 큰 길이 안 나왔다. 그럼 저기가 길이 아니란 얘기니까 우리는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야 된다. 네. 그냥 산속을 통과해서 내려가자. 라고 애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자. 란 결론이 나왔고 애들이 먼저 뒤를 돌아서 입구 쪽으로 걸어 나가고 저는 그냥 그 거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예. 애들이 한 3발짝 걸었을 때 뒤를 돌아서 이제 그 벽면을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근데 또 거울이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일났구나. 아,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려고 애들 쪽 키 막고 서 있었어요. 예.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듯이. 가졌네. 머릿속으로 이제 수만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예. 그때만큼 살아생전 뇌가 그렇게 빨리 돌아갔던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분명 만약에 제가 그 거울 일을 안 겪었으면 자잘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여기도 뭔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그쯤까지 가니까 진짜 이상해요. 그래갖고 예. 머릿속으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 고민을 하면서 시선을 안 떼고 있었는데 뒷모습을 보이고 있던 그 형체들이 동시에 쭈그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오오. 벽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나와갖고 섰어요. 얼굴이 약간 그 백발도 아니고 흑발도 아니고 그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있잖아요. 예. 그게 한 가슴팍까지 오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요. 저벅 저희한테 걸어오는데 순간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저거한테 잡히면 죽는다였어요, 진짜. 옆에 있는 애 손을 잡고 애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옆에 애들 잡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 애가 소리 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서 옆에 애를 잡고 그 옆에 있는 애를 잡고 냅다 문으로 뛰었어요. 그냥 뒷모습 보이고 있는 그 존재를 생각할 겨를이 아니었거든요. 막 뛰어갔는데 뒤에서 저벅 하는 소리가 뒤를 돌아서 뛰기 시작하니까 저벅 하면서 빨라지는 게 들려요. 예. 와, 이거 죽는다, 진짜.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통과를 해야 되겠다. 이거 밀치면서 뚫고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까지 도착을 딱 했거든요. 거의 한 1m도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굴에 손을 가리고. 진짜 홍해에 바다 갈라지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좌우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 무섭다라는 생각보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사이로 뛰었어요, 저희. 확인했고 쫓아가자. 산길은 어차피 제가 더 익숙하니까 분명 따라잡을 수 있어요. 네. 제가 10초 만에 따라잡았어요, 진짜. 뛰기 시작하고 10초도 안 돼서 애들 보이더라고요. 막 애들이랑 이제 뛰어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을 불렀어요. 야, 멈춰봐. 애들이 안 멈춰요. 무서워가지고. 네. 소리를 다시 질렀어요. 야, 뛰지 말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그때서 이제 멈칫 하더라고요. 야, 위험하니까 지금부터 걸어 내려가자. 뒤에 안 따라오는 것 같다고. 보라고 하면까 애들이 이렇게 뒤를 딱 봤는데 진짜 안 보이니까. 예. 그래, 걸어가자라고 하면서 진짜 애들 3명은 이제 다리가 거의 풀린 상태더라고요.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체감상 한 20분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예. 20분 정도 내려갔는데 저 앞에 불빛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불빛을 봤는데 이게 진짜 만약에 평범한 경험을 했다면 저 불빛을 보고 안심했을 거예요. 네. 아, 사람이 있는 인가까지 내려왔구나. 근데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잠깐만 위치 바꾸자고 내가 앞서 소리 듣게. 살았다. 진짜 살았다. 와, 야, 진짜 생전 진짜 이런 경험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죠. 그래서 애들한테 야, 다행이다. 그래도 안 다치고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어지간하면 이러지 마라. 예. 흉가 가는 거 좋다. 흉가 가는 거 좋은데 적어도 장소는 나한테 미리 알려줘라. 그건 내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가자. 예. 일단 민박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 나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저희 민박집 주소를 찍고 걸어가가지고 민박집에 도착을 했어요. 결국. 예. 도착을 해가지고 진짜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저희 4명 저.
긴장 풀리니까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눈 뜨니까 8시였나 9시였나 그쯤 됐었거든요. 예? 일어나가지고 이제 애들을 깨웠어요. 일단 상태가 이상한가 정상인가를 전날 확인을 못했으니까 저도 피곤해가지고 그치, 봐야지. 하나둘씩 다 깨웠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깨우니까 애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면서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와 어제 예. 진짜 무서웠다.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하나둘씩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딱히 이상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고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밥이나 먹자, 다 먹고 살자고 한 건데 이러고 나서 밖으로 나와갖고 마을에 간 쪽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거기 식당 하나 없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을에 간으로 걸어갔어요. 마을에 간에 도착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이 저희들을 보더니만 아이고 총각들 놀러 왔어? 여기 뭐 볼 것도 없는데 여기 왜 왔어? 혹시 거기 가려고 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또 유명하다 보니까. 너무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왔나 봐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좀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네. 그게 눈에 보이니까 아이 저희 그냥 놀러 왔다고. 근데 진짜 놀러 온 건데 배고파서 밥 한 끼 좀 얻어먹을 수 있나 막 하면서 이제 좀 넉살 좋게 얘기를 해봤죠. 예. 넉살 좋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으면서 남은 거 있는데 좀 줄까? 이러면서 밥 퍼가지고 반찬들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인심 살아있어. 네. 그냥 먹었어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민박집으로 왔죠. 그때가 한 12시, 1시쯤 됐을 때거든요. 왠지 느낌이 제가 들렸던 그 흉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한 번쯤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라도? 네, 나중에라도.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 번쯤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있어라. 나 잠깐 갔다 올게. 이런 다음에 거기 갔어요, 혼자서. 엄마. 어차피 네. 다 떠 있으니까. 그리고 아. 그거 막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위치 확인 정도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뭐 이제 후레쉬 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갔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걸어가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군사지역 막아놓은 거. 그게 네. 보이는 거예요. 왜 새끼리 안 보이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려왔어요. 예? 근데 길이 안 보여요. 뭐지? 왜 길이 안 보이지? 하면서 계속 내려오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또 민박집에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럼 아예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어요, 거기. 뭐야? 그리고 나서 애들이랑 이제 원래대로라면 원 계획대로라면 첫날에 그렇게 흉가 체험을 하고 둘째 날에 이제 놀고 술 먹고 막 그럴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냥 바로 헤어졌거든요. 예. 헤어지고 나서 이제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상황 설명을 다 했어요. 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친구가 끌고 갔다. 나 진짜 내가 가려고 했던 거 아니다. 가봤다 거기. 근데 못 들어갔다. 군사지역이어서. 근데 내려오면서 새길이 하나 있어서 거기 올라가면 안 돼. 거기 흉가가 하나 있어서 나 거기서 이런 경험을 했다. 근데 다음날 해 뜨고 위치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다시 가봤는데 흉가 건물이 안 보였다 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 설명을 제가 감독님한테 다 해봤어요, 한번. 예. 감독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는데요? 일반 가정집이고 거실에 거울 하나 있지 않았어? 맞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가봤어? 이러시는. 오. 감독님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이거 아마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정 연도가 나와요. 예. 특정 연도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연도에 다른 방송국 직원들도 거기를 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방송을 탔는데 되게 이슈화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신 거예요, 거기를. 거기를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기를 해버렸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길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가지고 다들 내려오다가 내려오던 몇몇 분들 중에 일부분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진짜 있는 흉가예요? 아니면
그 특정 조건에만 나타나는 흉가인 거예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야. 근데 정말 신기하게 오,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갔던 사람은 있다. 예. 그렇다고 뭐 다른 걸 본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 설명을 했을 때 감독님이 나왔던 말이 너무 제가 갔던 곳이랑 일치했었거든요. 꼭 그거 같다, 느낌이. 영화 REC 보면, 불 꺼지면 공간 나타나고, 맞아요. 불 딱그 켜지면 느낌인 것 사라지고, 같아요. 이런 느낌. 네.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 딱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 마요. 잠깐만. 이거 이야기 듣고 그냥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궁금해하지도 말고, 가지 마요, 그냥. 난 안 갈 거야. 거긴 저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들어가요. 거기 군사 지역이에요.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갔다가도 내려오다가도 여기 있다며? 그래서 내려와봐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특정 조건이 되면 잠깐 홀려서 보이거나 그런 경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스테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또 산속에 조난당하지 마시고 괜히 가셨다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아스라님. 뭐. 지금 이런 일들 자체가 사람이 홀렸을 때 겪는 일들, 혹은 어떤 흉가에 갔을 때 소리를 듣는다거나 뭐 형체를 본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솔직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소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저 같은 일반인도 가서 소리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보니까 소리는 진짜 잘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저도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구별 잘 못해요. 그렇지. 이게 뭐 동물 소리인지 귀신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 네, 근데 좀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서 위화감들을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가르쳐드리면, 일단 낙엽 밟는 소리는 달라요. 네. 사람이 밟으면 밀리는 소리가 먼저 나요. 사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그 소리는 싹탁 이러는 거거든요. 그 낙엽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밟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밟으면 그냥 밟는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예. 사람이 열면요, 그 묘한 텐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열다가 빨라지거나 빨리 열다가 느려지거나 그런 묘한 텐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귀신이 열면 소리 일정해요, 거의. 그냥 끼익 이런 느낌이 아니고 끼익 하면서 끝까지 열려요. 거기서 오는 위화감이 있어요. 뭔지 알겠다. 네. 아니, 저도 제가 겪었던 거는 짐승 으르렁 대는 소리 같은 거. 아, 네네. 아니, 근데 그게 막 하는데 그게 거리가 가늠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바로 가까이 있다고도 느끼고 살짝 멀리 있다고도 느끼고 거리 가늠이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짐승은 없고 으르렁 대기는 계속 으르렁 대고. 아, 그렇죠. 무서워. 아무튼 여러분들, 흉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이제 가지 마세요. 아사람님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듣는 걸로 즐기세요. 네, 그럼요. 네, 위험해요. 아무튼 네. 아사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흉가였네요, 이번 흉가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 흉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스라님 다시 갔을 때 못 찾았다고 하니까. 근데 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조건에만 보이는 곳이 아닐까?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마 정말 미스테리하게 또 이야기가 마무리됐는데, 또 이렇게 또 이야기 듣고 궁금해가지고 또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까진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서 어떤 일을 겪으시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단체로 귀신을 목격을 한다던가, 단체로 귀신에게 홀린다던가, 오늘은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리나래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단체로 또 여러 명이 귀신에게 홀렸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꽤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좀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저도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용기 내신 만큼 그냥 훌훌 네. 털어버리시길 바라고요. 네,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고 기릿! 저는 지금 이제 30대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좀 기묘하다고 하면 좀 기묘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대 때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단체로 좀 귀신에 홀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원래 귀신을 좀 느끼거나 보시는 분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느끼고 좀 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점을 딱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좀 기묘한 일이란 게 어떤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이대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은 집안에 이제 뭐 달마도나 호랑이, 용 이런 그림들이 걸려있는 집들이 있고, 지갑 안에 베개 속에 부적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네, 그 어.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거를 막 이제 받아서 이제 그렇게 넣어주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7살, 8살 때쯤이었는데, 제 베개 안에 부적이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베개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신기하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 이게 뭐야? 이런 게 내 베개 안에 들어있어. 근데 내 동생 거는 없는데 내 것만 있네?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어머니가 그거 다 좋은 일 있으라고 넣어놓는 거다. 오.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그거를 제가 주머니에 이제 몰래 집어넣고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또 그게 탐탁지 않으시고 그거를 또 중히 좀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로 받아와야겠다. 자기가 아는 거기서 받아오는 거니까 거기서 받아와야 되는데, 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너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갔는데, 정확하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지역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산 안에 있는 좀 작은 이제 절 같은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을 가는데, 보통 이제 산이어도 대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렇게 산 밖에서 봤을 땐 산이 어둡다는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산은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산이 되게 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뭐 어두운 녹색 이런 게 아니라 산이 좀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색이 짙어지는 거죠. 어두운 색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무서운 마음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 산 입구로 가려면 조그마한 개천을 다리를 통해서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이렇게 이제 다리 앞까지 갔는데, 저 멀리서부터 반짝반짝하는 무언가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절의 주지 스님이더라고요. 오, 스님이 그렇게 빠르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막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온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왜 아이를 데리고 왔냐, 얘를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내가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없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저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아니 괜찮다고 막 이랬는데, 그 주지스님이 일단은 올라가셔서 공양 드리고 말씀하신 건 준비를 해놨으니까 받아서 내려오시라고. 네. 그리고 아이는 자기랑 같이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영문을 모르니까, 왜 그런데 가면은 이제 또 어린 마음에 어머니랑 떨어지기도 좀 싫고, 어릴 때는 좀 그런 데서 노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뭐 개구리도 잡아서 이제 그랬고, 메뚜기 뭐 이런 거 거의 촌 동네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시골에서 살다 보면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요. 수렵 생활을 좀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토끼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다. 근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다리를 건너가면 안 된다고 스님이 저를 이렇게 옆에다 앉혀두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나랑 잠깐만 여기 있자.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저는 근데 왜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저 산이 기운이 좀 그렇게 좋은 산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서 좋은 기운을 산이 뿜어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지금 저기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보통 어릴 때는 그렇게 뚜렷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살 때 제가 세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서 이마가 찢어졌던 그런 기억들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단편적이긴 해도. 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계단을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서 내가 이마가 어떻게 다쳐서 어느 병원에서 꼬맸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네. 그런 큰 사건들은 되게 선명히 좀 기억을 하는 편이라서 그때부터 나이를 이제 점점 먹으면서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린 마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넘어갔어요. 그 스님 얘기를 듣고서 그냥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니까 그냥 있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9학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3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꿈을 좀 그때는 자주 꿨었어요.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전부 다 기억은 못해도 특정적인 꿈들을 제가 항상 기억을 했어요. 네. 누군가 다치는 꿈, 제가 다치는 꿈, 누군가 돌아가시는 꿈 이런 거를 꾸면은 그 꿈을 너무 뚜렷하게 다음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렇게 꿈을 꿨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다치는 꿈을 꿨으면 나 저기 가면 다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런 장소들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거부감이 들잖아요. 왜냐면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꿈에서 제가 다치는 똑같은 상황에 돼 있는 게 저층 빌라였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꿈이라는 거를 제가 일어나서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방금 꿈을 꿨구나. 근데 이제 꿈속에서 막 경찰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빌라에 지하가 반지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막 경찰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잔뜩 꿈속에서. 근데 이제 저는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떴으니까 학교를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이따가 경찰이 많이 올 거야, 낮에. 많이 올 것 같아.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하에 경찰들이 되게 많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막 이제 동네가 소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경찰이 왔나 보다.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경찰이나 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좀 동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왔나 봐. 경찰들은 되게 멋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멋있는 경찰들이 있을까 이렇게 딱 가는데 그 주차장이 자그만하게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서 현관 계단으로 올라가야 이제 저희 집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주차장에 진입하자마자 어른들이 애들은 일로 오면 막 밀어내는 거예요, 다. 그때 이제 또 학교 시간이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기를 지나가겠어요, 근처를. 그러니까 막 애들은 오면 안 된다고 막 애들을 막 막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옆에 경찰 아저씨 막 부르면서 경찰 아저씨 저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여기 2층인데 어떻게 해요? 저도 집에 가야 돼요. 어머니가 기다려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마침 거기 이제 또 나오신 거예요. 제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어린 아이들이
저녁에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막 듣잖아요. 무슨 얘기 하나 이제 방 문에다가 막 귀를 막 붙이고서 듣고,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거기 무슨 일이 있었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거기 지층에 사시던 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예. 그때가 딱 그 시기였어. IMF가 터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동네에 난리가 났던 거죠. 원래 그런 일이 거의 없는 동네였는데, 근데 그런 꿈들을 꾸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는데, 그런 꿈을 꾸면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자면서 많이 깼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층이지만 빌라고 2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작은 방에서 잤었는데, 창문을 딱 열면 그 복도가 있어요. 네. 거긴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랑 복도로만 된 그런 빌라였는데, 창문을 열면 그 앞에 고양이들이 막 많을 때는 막 10마리 가까이 막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복도에? 2층 복도에 심지어. 어떨 때는 뭐 한 마리, 어떨 때는 2마리 뭐 이러다가도 많을 때는, 그러니까 꿈의 그 강도가, 네. 저는 뭐 간식을 들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아이들한테 사료를 한번 줘본 적이 없는데, 한 30마리 정도가 고양이가 모여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근처에 와서 자리를 잡고서 한번 우는 거예요. 내가 왔다 지금 표현하듯이.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서운 게 30마리 정도 되는 고양이가 다 저한테 시선을 집중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다 터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되게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내려가서 집에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공원에서 집까지. 저는 이제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거기 앉았는데,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시간적인 그것도 제대로 제가 못 느꼈고, 감각이 좀 이렇게 무뎌졌었는지 들어가서 이제 엄청 혼났죠. 너는 아직 어린애가 어디 이 시간에 그렇게 늦게 돌아다니냐고 막 그러면서 엄청 혼나고 이제 잠을 잤는데, 분명히 잠들어서 이제 꿈속인데 엄청 빨간 거예요. 이게 요즘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 불멍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불의 색깔이 있잖아요. 좀 노르스름한 빨간색. 그러니까 화광이라 그러잖아요. 그 빛을. 제 꿈속이 화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 화광이 가득 차 있다가 좀 엄청 시끄럽다가 불이 꺼지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소방차 그 사이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색감의 빛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에 깼는데, 이게 그 전날 이상한 일도 있었고 꿈도 지금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런 꿈을 꿨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색깔적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화광이랑 사이렌 빛이랑 그리고 이제 소란스러운 사람들 소리만 있었으니까 뭔지 예측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오? 3층짜리 주공 아파트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이 나서 한 동이 거의 전소가 된 거예요. 한 동이? 예. 그 한 동이라고 해도 거기가 세대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한 12세대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동이라고 해도. 그때는 이제 저층 그런 게 많아서 그게 전소가 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거기 방화를 해서 방화범이 잡히기는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불면증이랑 수면 장애를 계속 겪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힘드셨겠다. 따로 영가분들을 제가 보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오면서 겪었던 좀 기묘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드는 것 자체가. 내가 잤는데 만약에 꿈에서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입는 그런 꿈을 꾸면 어떡하지? 이런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지날 때까지 거의 하루에 많이 자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안 자려고 이렇게 버티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잠이 들잖아요. 안 자려고 막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졸리니까 잠들고 그러다가 깨고 막 이러다가 그 이후로 그렇게 큰 꿈은 없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치는 꿈을 꾸면 그대로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야, 너 오늘 거기 가지 마.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네가 다쳤어. 근데 나는 내가 꿈꾸면 항상 다치거든. 그러니까 가지 마. 혹시 모르잖아. 근데 뭐 그 나이 때 애들이 자기 친구가 그런 얘기 한다고 듣습니까? 다음날 가면 다 그대로 다쳐서 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걸 너무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한 대로 거기서 다쳤어.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경고를 한 건데도 얘는 가서 다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생활을 이제 반복하면서 점점 좀 이렇게 줄어들긴 했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빈도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004년도입니다. 친구 중에 좀 부유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집에 텐트를 좋은 걸 샀다고 놀러 가자고 친구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여름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그 친구랑 좀 친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한 6명 정도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거기를 놀러를 간 거예요. 예. 산속에 이제 계곡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놀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강원도까지 이제 가가지고 그 친구만 이제 믿고 따라간 거예요. 다. 예. 그 친구는 자기가 가봐서 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산에서 텐트를 치고 뭐 낚시를 하고 글놀이도 좀 하고 재밌게 이제 낮을 보내고서 저녁에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이에. 예. 조금씩 맛만 보는 친구도 있고 야 이런 걸 왜 먹어 이러는 친구도 있고 좀 먹어봤던 친구들은 야 이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먹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먹은 거죠. 자기들 이제 주량을 모르니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막 먹는 친구도 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뭐 장마철도 아니고 태풍이 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잠깐 오고 말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계곡이 막 넘칠 정도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와서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는데 친구들하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 텐트를 그래서 글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한 2명은 정신이 혼미해서 몸을 잘 못 가누고 4명에서 그 2명은 어깨 해가지고 막 꾸역꾸역 이제 그 사당 안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오. 예. 느낌도 너무 안 좋고 이게 뭐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문을 여는 이게 혈양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비는 엄청 너무 많이 내리고 막 그 상황에 나는 그냥 여기 처마 밑에 있을게. 아니 뭐 바람 불면 좀 맞긴 한데 난 괜찮은데 니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막 그랬는데 이게 밖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저도 여기서 내가 다음날 감기 걸리고 뭐 이러면 힘드니까 놀러와서 감기나 걸려왔다고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이제 들어갔습니다. 프레쉬라고 하죠. 좀 큰 거 있어요. 네모난 배터리 큰 거 들어가는 그 프레쉬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 녹슬어서 그런 냄새가 났던 거야. 얘기를 하면서 막 이게 비가 그쳐야 되는데 야 이거 좋은데 놀러 왔는데 우리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던 걸로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는 뒤에서 와장창 하면서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막 다 놀래가지고 으악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부처님 상의 그 두부 부분만 머리 부분만 그게 떨어지면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이렇게 굴러가는 거 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저게 갑자기 저러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야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벗어나자 여기 뭔가 이상하다.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막 지르면서 사람 살려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 막 부셔질 것처럼 두들기고 남자만 6명이었으니까 어떻게 몸으로 밀고 막 발로 차고 하면 경첩이라도 부러져가지고 여기 관리도 안 한 거니까 나갈 수 있겠지 막 이러면서 문을 막 차고 막 밀고
난리를 치는데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문이. 예. 제가 혈향을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한 냄새를 느꼈다고. 피냄새. 예. 네, 뒤에 그 냄새는 나지 막 이렇게 막 죽겠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근데 문은 꿈쩍도 안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밖에 비는 엄청 내리니까 거의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고 가도 발밑 정도만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꾸역꾸역 찾아서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이후로 별다른 게 없어도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문도 안 열리지. 우리는 지금 여기 갇혀있지. 근데 어디 벗어날 구멍도 안 보이지. 그러면서 비명만 막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깜짝 놀라서 문 열리는 순간부터 아저씨 한 분이 문을 열고 후레쉬를 딱 비추면서 들어오시는데 밖에 비가 안 내려요. 오? 예? 아저씨는 이 야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떠드냐고 저희한테 막 타박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밖에 비가 안 내리는 거. 아니 아저씨 저희가 비를 피하려고 여기를 왔는데 갑자기 이게 문이 안 열려서 소리를 지른 거다. 아니 뭔 소리 하냐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불 한 방울 안 떨어졌는데. 예. 그러더니 그 냄새를 맡으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초록색 음료를 좀 먹었지 않습니까? 그쵸. 이슬. 냄새가 나니까 니들 이거 먹고 정신줄 나가지고 착각한 거 아니냐. 아니라고 아저씨 저희 진짜 완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일로 비를 피하러 왔는데 이게 문이 안 열려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니들 옷 다 젖지도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저희가 근데 옷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진짜. 야, 이거 미쳤다. 예. 저희가 근데 길을 못 찾으니까 저희가 그 사당에 들어가서 비를 피한 거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길을 못 찾은 거니까. 넌 일단 데리고 따라 나오라고. 내가 마을로 안내해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그 사당에서 나와서 거의 일직선으로 그냥 쭉 그냥 길 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시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하나를 못 봐서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예. 비를 피하려고. 이게 내려오니까 6명이 다 벙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 길을 왜 못 찾았지? 우리 후레쉬도 있었는데 왜 이걸 못 찾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일단 자자.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 데나 가서 민박을 잡든 뭘 해갖고 자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어요 저희가. 자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별일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많이 먹어서 그랬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올라갔던 산 건너편에 더 큰 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절을 좀 큰 거를 새로 짓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의심을 좀 덜 했던 게 저기 큰 거 생기니까 이제 다 거기 가서 하니까 여기 관리 안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 너무 이상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잃어버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혹시나 뭐 잃어버린 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찾아보자. 확인해봐라. 근데 이제 친구 하나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찾으러 가야지. 야 전화 걸어봐. 신호는 가. 그러니까 신호는 가. 그래갖고 신호는 가는구나. 그럼 찾으러 가자. 그래갖고 막 올라갔어요. 산을 다시. 낮에 보니까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일직선으로 소로가 나 있어요. 시내까지. 그 사당에서. 예. 근데 저희는 그 밤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느꼈고 프레쉬로 발밑밖에 안 보였다 치지만 그 길을 못 찾아서 저희가 못 내려가 거기 안에 숨었던 거거든요.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야 이거 우리가 꼭 찾아야 될까? 저 전화기 그냥 너 새로 사면 안 되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그래 낮인데 무슨 일이 있겠냐. 저기 뭐 높지도 않은데 그 길 따라서 올라가면 진짜 한 10분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일단 가보자. 가서 이제 전화기를 찾아야 되니까 막 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텐트 있던 데 먼저 가보자. 저희는 좀 이따 가고 우리가 텐트에 있던 데에서 못 찾으면 거기를 가서 확인하자. 너무 무섭다. 그래서 갔는데 막 뒤졌는지 못 찾은 거죠. 저 안에 있겠다. 그래서 마지못해 정말 문을 열었는데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상도 그렇고 아무것도.
먼지만 쌓여있고 그 친구 전화기만 한 귀퉁이에 떨어져 있고 저희가 새벽에 봤던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진짜 내려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갔거든요, 저희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해왔던 일들 있잖아요. 예. 내가 꿈에서 너 다치는 거 꿨는데 하지 마라.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조금씩 피하더라고요. 아, 멀리 하게 되는구나. 쟤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근데 가서 한 번 가위를 눌리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런 게 없어졌어요. 특정 계기를 통해서. 한 방에요? 네, 저는 그 계기로 인해서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믿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군생활 하는 와중에 할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랑 제 동생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다른 손주들은 저희 오면 진짜 쳐다도 안 봤어요. 본인들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저랑 제 동생을 항상 그 품 안에 앉혀두시고 생일 잔치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유난히 이뻐하셨었거든요. 그랬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딱 끊어졌어요, 진짜. 아, 눈 가려버리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건가? 진짜로? 어떤 걸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제 곁에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예. 근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완전히 그런 게 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워낙에 이뻐하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를 그렇게 이뻐하시는구나. 아,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오늘 얘기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위험할 것 같아서 위험을 알려줬는데 결국엔 타인에게는 그냥 불행만 알려주는 사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나쁜 것만 꿈을 꿨으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 꿈으로 예측이 가능한 건 거진 대부분 무당 수준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사실 어릴 때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빈도가 줄어들고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딱 끊어져 버리니까 네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한번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제가 네네. 혹시 집안에 모시는 분이 있냐 한번 물어봤더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쪽에 모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활기차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둘째 삼촌도 있었는데 그분은 배 타다가 돌아가시고 근데 또 큰 삼촌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드님이 저한테는 친척 형인데 그분도 진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가 제가 쪽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네. 집안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네, 저도 네. 이제 계속 시청하다 보니까 어릴 때 물어봤던 건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외가 쪽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내가 들었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한테까지 영향이 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조차도 못했었죠, 사실. 그게 아마도 영이 맑으신 것 같아요, 미리나래님이. 이게 맑은 건지 그 주지수님의 얘기를 듣자면 기가 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약하지는 않은데 좀 영가들하고 좀 가까운 그런 게 있대요. 뭔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그쪽의 기운하고 가까운 게 좀 있는데 오히려 그 기운이 세다 보니까 네가 이 산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산에 난리가 났다. 그래서 너를 못 오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잘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 난리치게 만들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렇죠. 네. 왜냐면 만약에 미리나래님이 기가 센 사람이라면 귀신들 입장에서는 진짜 무기 들고 찾아오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지수님도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눈썹 휘날리시면서 막 뛰어 내려오신 게 너무 이게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누가 오나 싶어서 내려오신 거래요. 그랬는데 다 내려와서 봤는데 저랑 어머니밖에 없었던 거죠. 다리 위에. 그러네. 어머니는 몇 번 봤으니까 뭐 전혀 그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쵸. 속어법으로 따지면 저만 남잖아요. 네. 이 아이를 지금 입산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그때 붙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미리나래님께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정말 불행만 알게 됐고 그 불행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또 됐던 그런 이야기부터 친구들과 같이 정말 소름 끼치게 겪었던 이야기까지 이렇게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또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또 저희 방송에는 많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모두가 다 같은 건 아니고 조금씩 다 다른데 미리나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는 정말로 미스테리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